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문재인이 극도로 불안한 모양입니다. 문재인이 대구 칠성시장 방문 시 경호원이 기관 단총을 눈에 보이게 휴대한 사진을 가지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박근혜 때 것이라고 우기는데 이번 방문 사진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문재인 사진이죠. 여기 기관 단총이 여기 보입니다. 이게 K7인가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게 박근혜 때 찍은 거다. 근데 이번에 찍힌 사진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 사람이 찍혔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각도예요. 한국은 총기류 소지가 허가가 안 되는 나라이죠. 기껏해야 멧돼지 사냥하는 분들이 파출소에 엽총을 맡겨놓고 사냥할 때만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경호상 시장에서 기관 단총을 이렇게 끼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우선 기관 단총은 들어서 조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권총보다는 미세합니다만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한 차이라고 해도 차이가 클 수도 있어요. 게다가 드는 과정이 뭔가 걸리기가 쉽죠. 아무리 기관 단총이 짧다고 하더라도 권총보단 길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 미세하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불과 0. 몇 초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들다 보면 벌써 맞죠. 즉 경호상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게 나아요. 두 번째로 기관 단총은 위급 시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한정된 경우에만 필요한 겁니다. 경호 대상을 살해 납치하려는 자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흉기라고 한 거 중화기로 무장하고 습격할 때는 이를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되지, 한 명이 몰래 다가가서 위해를 가하려는 경우 이를 사격으로 막는 효과는 떨어져요. 기관 단총은 적용용 총이 아닙니다. 드는데도 시간 걸리고, 게다가 위급시에 저거 쏘면요 무고한 사람들의 사상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겉으로 보이는 게 영 좋지 않죠. 그러므로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서 경호할 적에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꺼낼 수 있는 권총을 왼 가슴 쪽에 착용하고 그 권총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비상시에 바로 뽑을 수도 있고 모양새도 훨씬 낫고 실용적 측면에서 이미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이라도 훨씬 낫습니다. 대통령 안전에도 더 나아요. 그런데 왜 문재인 경호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했을까요? 이는 당연히 청와대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경호처장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을까요?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문재인을 습격할 계획이 있다는 첩보라도 입수되었습니까? 글쎄요. 이게 아니라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다음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문재인을 습격할 계획이 있다는 첩보가 있다 치더라도 경호 인력들 중 중화기 무장한 사람들은 시장 외곽에서 중무장한 채로 차에 탑승하거나 아니면 차 밖에 서 있거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합리적 선택입니다. 뭘로 해석하건 간에 경호에도 도움이 안 되고 위급시 무고한 사람들의 사상 위험만 높아지고 보기에 영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결국 문재인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인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처장의 의견을 수렴할 마음의 자세가 전혀 안 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호처장이 아주 또라이던지, 이래서 이제 문재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사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외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시장에 몰려온 사람들 중에선 동원된 더불어민주당원들도 있을 텐데 문재인은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별로 고려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노무현은 자기 지지자들을 갖다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문재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잘 달래다가 복날에 잡아먹을 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많은 판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던지 아니면 제출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좌파 계통 판사들도 사직서 제출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이미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 청와대를 쳐서 검찰을 길들이려는 문재인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고 기타 대형 비리 스캔들 한 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인 것만 해도 2건이에요. 블랙리스트 건으로 엊그제 김은정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죠.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문재인 측에서 검찰이 평소에 깔아보던 경찰을 앞세워서 검찰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상당한 불쾌감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껴서 괜히 상처를 입느니 일단 피신하는 게 낫다며 판사직을 사임하고 도망가는 거라네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기는 절대 대법관이 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강하던 다수의 판사들마저 사표를 이미 제출했던지 작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학의 사건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지독하게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김학의는 당시 속아서 그 자리에 간 것이었고 받아 먹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리 된 것이라 검찰 내부에서 그에 대한 동정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차게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한 죄로 그리 된 것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 조직이 그를 봐준 것인데 이제 와서 그걸 들추면 검찰 조직 체면이 뭐가 되느냐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졸자로 생각하고 깔아보던 경찰을 앞세워서 자기들을 치려고 하니까 분노가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나마 한국이 중국보단 희망이 있다는 그 시리즈 이제 다른 이슈가 없는 날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다른 방송에서 없는 이야기만 골라 하다 보니 다른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많이 빠집니다. 이제 뭐 중요한 얘기더라도 그래요. 다른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는 제 방송에는 길어야 파워포인트 5장이면 끝나는 이야기를 30분 1시간에 걸쳐서 강의하신 경우나 그러면 이제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나 다른 방송에서 팩트는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의 하나입니다. 중요 사건 중에서 제가 다루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 벌서포함이 이제 한국 근해에서 경비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다룬 분들이 많아서 저는 다루지 않았어요. 뭐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제 해상 봉쇄가 증거 수집 단계를 지나 해상 불법 환적 현장을 덮쳐서 적극적으로 납포, 체포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시간으로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에 영상을 안 올리고요. 여기 시간으로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은 영상을 올렸다 안 올렸다 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 영상을 안 올리는 경우에는 한국 시각 새벽 5시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늘은 영상을 쉽니다 하고 공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페이북에 올린 글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일제청산한다고 별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다. 심지어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심었다고 거목을 삼림훼손 수준으로 벌목할 계획이란다. 지금 현재 전체 삼림의 11.7%인가 되는 걸 갖다 베어내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논리면 한국에서 후지사과 등 일본에서 유래된 과일은 물론이고 채소, 곡물 품종도 다 멸종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